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파월의장의 연설은 정말 간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 단지 그것뿐이었지만 시장에 대한 충격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의 여파로 2만 달러 선을 좀 지키기 어려운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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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밖에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하락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주말에 파월에 우리 연준 의장 이야기 한 이후로부터 사실 주말에 횡보장을 조금 보여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월요일인 오전 9시는 한국 시장에서 그때 이제 좀 반영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떨어졌던 거는 사실 당연했던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지금 하락을 추가적인 하락을 할 건지 아니면 상승을 할 것인지 조금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관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졌다고 풀매도 하시면 안 되는 장이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1시간 동안 대응 방안이랑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같이 말씀드려볼 예정이니까 시청해 주세요. 네, 지금 하락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시는 거 추천드린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인한스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주말 동안 이 변동폭이 없는 시장 속에서도 이런 잭슨홀 관련 이슈 때문에 또 시장이 많은 영향을 좀 받고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바라보셔야 될 점은 아무래도 거래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락을 할 때 얼마만큼의 거래를 동반을 하면서 하락하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일전에 2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냐 아니면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하락하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반등을 할 수 있냐 아니냐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주말 이 사이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에 맞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정적인 흐름은 아니겠지만 하락하더라도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하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참조하시면 여러분들 시장에 반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인한수님께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워런 미국 상원 의원이 연준 결정 경기 침체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POW 포크 토큰 상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워런의 미국 상원 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코인한수님 지금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이런 반응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 발언을 하신 의원분 같은 경우는 원래 네.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좀 위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한 거에 대해 너무나 시장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저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고용지표, 지금 다음 주에 나와 있을 고용지표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이 저렇게 금리를 너희가 너무 강력하게 올리면 피해를 받는 건 국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국민들의 이 생활과 안정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저 발언 자체는 너무나 매파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의원이 나서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고용지표도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벌써 금리 인상에 먼저 이렇게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뜻으로 좀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코인베이스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더리움의 POW 포크 토큰의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했습니다. POS가 조금 실패할 것에 대비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코인한수님. 사실
W에서 POS로 전환되는 이 자체가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그 내용보다는 사람들이 계속 채굴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싶은데 이더리움 클래식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더리움 POW를 만들어서 그 채굴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혹은 한 가지의 욕심 같은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코인베이스 자체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이유는 없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토큰이고 코인이기 때문에 상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하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파월이 금리 인상 계속 간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르다노 에이다가 바실 하드포크 순항 중이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26일 금요일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초아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매파적이냐, 뭐 비둘기파적이냐 이런 건 이미 다 우리 시장에서 해석이 끝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죠. 우선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항상 뉴스를 보실 때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왜 그렇게 특히나 이제 시장에 강력한 참여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 의도를 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용 지표가 되게 좋았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오히려 고용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강력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매체들이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두 가지를 모두 이제 만들어서 좀 여러 가지 뉴스를 내보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과 입맛이 맞은 것들을 조금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 번 말하면서 아, 내가 그렇게 말했었지 라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조금 그걸 지배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시장 참여자,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그 전에 이제 모습, 제스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파월 의장 연설하기 전, 그러니까 8월 둘째 주쯤에 이제 좀 웬만한 것들을 수익 실현을 해라 이러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매도 차점으로 잡았던 것들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스탠스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나 매도에 그런 강력한 움직임도 없었고 특히나 이제 조금 했었던 것이 코인의 개수를 전체적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런 의미는 이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 아래에서 조금 주술 것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이제 발표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말을 하기 전에 어쨌든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하죠. 그렇게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번에 미국 고용과 관련해서 세부 지표들에서 부진한 모습이 표출되는 상황인 만큼 실업률이 건조하더라도 미국의 고용 지표 악화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한마디 조금 어려워요, 말이. 그래서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2일 밤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시 반에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이 이제 조금 그때의 정확한 두각을 조금 나타낼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단타로 접근했었던 것들 다시 한번 이제 좀 튀어오르는 그런 장 될 수 있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애매하게 횡보할 때 그때 웬만한 것들 또 수익 실현하시면서 치고 빠지기 잘 하셔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랠리로 조금 생각해야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11월에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전체적인 이제 그런 경제들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 선거 전에 어쨌든 조금 장기적인 랠리를 생각하면 지금이 딱 이제 조금 많은 강력한 이제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큰 그런 장인 겁니다. 그래서 9월에는 조금 조정장이 올 수 있고 10월에는 어쨌든 회복장이 조금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 충분한 시드를 물을 타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지금 강력하게 조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시드를 투자를 하시거나 이제 풀매수 하시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또 9월 2일 밤에 고용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는 어떠한 상황을 좀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이번 달이 딱이었다. 아무래도 9월에는 조정장이 나올 수 있고 10월부터는 회복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념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수님은 그럼 잭슨홀 미팅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잭슨홀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간단히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의 파이터로서 이 파월 의장이 정규로 등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지난 7월 달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때는 뭐 금리 인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뭐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180도가 달라져서 이 잭슨홀 연설에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당분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40년 내 최고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강력하게 사용할 것이다. 큰 폭의 금리 인상도 우리가 단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고 시장이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 조기에 종료를 했을 때 실패한 경우가 많다라는 이런 또 근거를 들어서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은 역대 연준 의장 3명의 연설문을 인용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논리와 실행력을 보여준 인물들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연설 자체가 뭐 8분, 9분짜리였는데 그 내용 자체가 짧고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지적적인 메시지를 정하겠다라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연준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인플레이션 전망을 붙잡을 것이다. 연준이 가진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에 위해서 아래와 같은 뭐 인용을 통해 말을 하기도 했죠. 일단은 교훈이다. 이 교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행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중앙은행이 낮고 안정적인 물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져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물가 안정은 무조건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보기보다는 물가 안정을 잡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대중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향후 물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물가가 더 오른다고 믿으면 또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목표다라고 좀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1970년대 말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토요일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스스로 먹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경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를 반드시 낮춰야 된다. 라는 내용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무관심이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이 가계와 기업의 금융 결정할 때 물가의 수준을 무시할 만큼 미미하거나 그 다음에 점진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만큼 대중이 물가에 대해 무관심하고 걱정하게 되지 않았을 때가 진정한 물가 안정이라고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중앙은행은 임무를 끝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 역사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됐을 때 임금이 인플레이션 고착화 영향을 줄 때 물가를 끌어내리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봤다. 그래서 물가를 잡는 역대 의장들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뭐 고용 지표가 좋아도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내용, 혹은 나쁘면 이제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겠지만 뭐 계속 파월 의장이 여태까지 밀어붙였던 건 고용이 너무 좋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고용 자체가 좋게 나온다라면 또 다음에 있을 FOMC에서는 높은 금리 인상으로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월은 여러 가지 말을 좀 인용하면서 인플레를 잡겠다는 좀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9월에 나올 고용 지표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9월 달에 또 머지 업데이트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뭐 아까 카르다노의 소식도 좀 들려온 것 같은데 초아님 이 부분 짚어주시죠.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9월 2일 전까지 조금 메인넷에 관련된 이제 기술적 업데이트 호재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 약세장으로 좀 유지가 되는데 이런 장일수록 눈에 띄고 싶어 하는 이런 코인들한테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런 장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어제 우리 이캐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런 코인들이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캐시는 어제 오늘 해서 이틀 동안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코아톡 회원분들께서는 이제 짧은 단타죠. 스캘핑을 통해서 보라를 이제 10% 정도 수익을 얻으셨어요. 그게 클레이튼 기반 코인들의 하드포크가 있습니다. 마그마 하드포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갑 이동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두리 펌핑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좀 일찌감치 좀 매수를 하신 거고요. 이렇게 좀 향후에 상하방으로 움직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장일수록 핑곗거리가 많고 그 핑곗거리가 이제 조금 가두리 펌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려줄 수 있는 호재가 있으면 그만큼 이제 동반하며 상승할 수 있는 장이고요. 특히 해외 거래소에 덜 상장되어 있고 한국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자본들이나 기관들한테 조금 이렇게 많이 탑승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은 상승이 조금 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다 같이 오르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코인들이 눈에 띄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장에서는 조금의 돈으로만 써도 사람들이 달라붙고 개미들이 이제 매수를 하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조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9월 2일 전까지 짧게 보시는 단타를 좀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초원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냐면 코인 거래소에 들어가시면 이제 각 코인 거래소마다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일정이나 호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지갑 이동이 제한되는 그런 메인넷에 관련된 호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두리 펌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인 거래소는 중간 거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마다 이제 각자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각자 이제 취급하는 코인도 다르죠. 그래서 윗출금이 정지가 된다면 그 코인 거래소 내부에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두리 펌핑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 전환도 앞두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코인이 메인넷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입출금이 정지가 되면서 가두리 펌핑이 나오기 너무나도 좋은 장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 다 좋진 않죠. 이제 비트코인에 어쨌든 눈치를 보고 있어요. 사실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다른 코인들이 지금 생각하시면 비트코인이 워낙에도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강력한 하락을 보여주면 사람들의 투심을 저하시킵니다. 사실 연결이 많이 되진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 대부분 95%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렇지만 이제 개미들의 탑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투심적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저항선이에요. 19K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을 때 이야기고요. 그때 이제 횡보했을 때는 이렇게 단타적으로 빠르게 손절 라인 이제 좀 강력하게 잡으면서 9월 2일 전까지는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약세장일 때 좀 눈에 띄고 싶은 코인들이 좀 펌핑하는 모습이 좀 보인다고 합니다. 거래소 커뮤니티에 보시면 지갑 이동이 제한되면서 또 메인넷 호재가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펌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우리가 시장 흐름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인한수님께서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잭슨홀이 사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실 미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일단 의장의 이 8분짜리 연설로 미국 최대 부자들이 재산이 약 한 104조 정도가 증발했다라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거기는 우리가 아는 뭐 일론 머스크, 뭐 베이조스, 빌 게이츠, 뭐 워렌 버핏 이런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모두 재산이 뭐 최소 한 3조 정도씩 증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잭슨홀 미팅은 주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그냥 이벤트였다 정도였는데 2012년 이후에 이 잭슨홀 미팅이 당일 주가
움직임을 평균해서 내보면은 0.2%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이제 22년이니까 한 10년 동안 잭슨홀이 이런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다라는 포인트는 마이너스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연말까지 이 등락을 살펴보면 이 잭슨홀 이후에 등락을 살펴보면 플러스 4.5 정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잭슨홀 미팅이 역대급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죠.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 자체가 이 나스닥은 마이너스 4%대까지 급락을 보여주면서 언론인들이 잭슨홀에 얼마나 이 중점을 두고 있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거에 근거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언론인들이 관련 보도 자료 자체도 잭슨홀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이제 잭슨홀 개최 전에 보도량이 10년 내 최고 수준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그만큼 경제 상황이 불안하고 변수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잭슨홀에 모인 사람들의 뭐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말에 좀 더 기울이고 있고 거기서부터 답을 찾고 싶어하는 내용이었다. 근데 그 답 자체가 마이너스 혹은 사람들이 좀 우려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보여주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이제 잭슨홀이 무관했었던 잭슨홀 미팅의 결과와 무관했었던 암호화폐 자체도 이번 연도 들어서는 어마어마한 연관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2만 달러, 지금은 뭐 2만 달러가 깨져서 떨어지고는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 또한 이 거시 경제 변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도 남아있죠. 이제 뭐 9월달, 그 다음에 11월달, 12월달도 남아있는 금리 인상에 얼마나 정책회의의 내용이 달라질지에 따라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달라질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미들이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주식을 하기에도 위험하고 암호화폐를 하기에도 위험하니까 이제 채권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채권이 너무 싸네. 쌀 때 우리가 매집을 해서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고 채권의 가격이 오를 때 채권을 파함에 따라서 그 이윤을 챙기자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이 높은 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그래서 10조 정도 지금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 10조 정도 들어온 거는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과 암호화폐에 조금 걱정하고 있는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당분간은 달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다음 채권에 사람들이 사는 매수세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식이나 암호화폐 자체는 가격적인 부분이 떨어질 테니까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달러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달러 지금 뭐 1,350원대 찍고 뭐 1,400원, 1,500원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달러가 계속 강세이면은 주식과 암호화폐는 떨어질 테니까 달러가 무너질 때까지는 우리 시장 방향성이 아래로 간다라고 좀 보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오히려 채권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좀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정성이 높아지면 채권에 몰리고 있고 당분간은 좀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이 내려가면서 또 암호화폐나 주식시장도 가격이 많이 낮아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잭슨홀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부분 말고도 우리가 좀 이슈를 좀 지켜봐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초아님? 네, 우선은 삼성이 MZ B2족을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주식이랑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했어요. 근데 금리가 또 급등을 하면서 개인 도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법원 통계를 보면은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7월 기준으로 49,367건이라고 합니다. 그 전년 동기 비교해서 약 2,000건이 늘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비율입니다. 2030 세대의 비율이 2020년에 42.5%였는데 지금 54%예요. 그만큼 치솟았는데 지금 또 보시면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2030 세대의 그 비율입니다. 그 비율이 지금 55%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비율을 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삼성에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투로 인해서 이제 잠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을 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희망 시에 비용 보조 등 이렇게 좀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직원의 이제 개인 대출금 회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서 법적 자문이 두 배 가량 늘었다고 해요. 이제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코인 투자를 이제 투자보단 투기로 조금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2030 세대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정년 세대도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올리는 것들을 보고 아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나도 그러면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하고 저번 연도에 투자를 모르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 그러면 저번 연도에 힘들었으니까 그 마이너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 연도도 조금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좀 발을 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투자하시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꼭 풀매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러움에 의해서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의 뇌가 이렇게 손 두 개를 모으면 이게 우리 뇌 크기예요. 근데 이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이제 오르기만 하는 장도 없고 내리기만 하는 장 없죠. 오르고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상향인지 아니면 하락장인지 이것이 판가름이 납니다. 근데 우리 뇌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쁠 때 느끼는 데랑 이제 돈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곳이 완전 달라요. 돈을 잃었을 때는 이제 정말 신체 일부분이 다치는 부분이 진짜 활성화가 될 정도로 정말 강력한 이제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그런 고통들을 느끼는 것이 하루하루 고생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이너스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아 이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이제 월급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투자를 하실 거면 머니플로우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고 조금 투자를 하시고 이제 그것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고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좀 지속적으로 하냐면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이게 사이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처음에 통화량이 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원자재 값이 늘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식자재나 이런 것이 늘다 보니까 결국에 사람 이제 인건비가 늡니다. 결국 구조조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이클상 거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우리 테슬라를 보면 아는데 그 테슬라가 사실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그런 단행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 테슬라를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를 보면 조금 이제 앞으로의 한 달, 두 달 이런 변화를 조금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어쨌든 이런 사이클적인 측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그런 어쨌든 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9월 2일 날 있을 이제 고용 지표에 다시 한 번 더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가 늘면서 또 비투족도 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때라는 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9월 시장의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볼 건데요. 코인 한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감히 예측을 하자면 일단 고용 지표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왜 지켜봐야 되냐면 첫 번째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도 문제이고요. 고용 지표가 나빠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좋으면 문제이냐? 지금 이제 패드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이 안정이 완전 고용이 목표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완전 고용이 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치면은 패드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는 목표를 만족을 했으니까 이제 한 가지를 위해 달리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패드 입장은 우리가 고용이 좋으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더라도 이걸 완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 자체가 포인트가 높아질 수 있는 내용.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또 불안감을 얻고 뭐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낮게 나오면 또 문제가 돼요. 뭐냐면은 패드가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고 있는 중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뭐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니까 이것도 나쁘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제일 좋게 만족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딱 시장이 예측하는 대로 그냥 고용 지표가 적절하게 절묘하게 나오는 것이, 균형을 잡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하지 않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뭐 제자리 걸음이나 그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이 예측하는 뭐 패드가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는 고용 지표도 어느 정도 준수하게 나오면서 앞으로 시장 그렇게 나오면 시장 자체가 횡보를 하면서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는 떨어지는 선택지보다 횡보를 하면서, 이 횡보하는 시장에서도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물량이 가두리 펌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횡보하는 시장이 낫지, 그 부분 안에서 뭐 특징적인 코인들 가져가면서 수익을 보는 게 낫지, 떨어지는 것보단 이 부분을 찾아가시는 게 낫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이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하시면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인한수님께서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한수님 모셔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오늘 머지 업그레이드, 머지 업데이트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듣는 내용, 뭐 호재다, 뭐 업그레이드 끝나면 언제 끝난다, 업데이트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들었는데 자세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영문은 따로 뭐 제가 뒤에 적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만큼 지금 이제 이더리움 자체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업그레이드다, 업데이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 머지란 일단 이더리움의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이죠. 이제 POW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는 이더리움의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뭔가 개선이 돼야 되고 뭔가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 머지 업데이트의 중요한 거는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자, 거래 뭐 처리 속도나 수수료를 개선하는 건데, 자, 거래 처리 속도가 현저히 많이 느려졌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웬만한 코인들 다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더리움 생태계를 사용하는 코인들이 늘고, 그걸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 그리고 이제 고질병이었죠. 이 수수료 개선, 뭐 한 건당 몇만 원의 수수료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제 너무 비싸니까 싼 곳으로 눈이 돌리기도 하죠. 그 싼 곳으로 돌렸던 것들이 이제 솔라나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안, 자,
탈중앙성의 강화를 또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 이더리움의 지속 가능성을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자,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량 개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POW라는 것 자체가 환경에 좀 많이 유해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채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돌려야 되고 전기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 수명도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컴퓨터의 재활용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 개선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음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량 개선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해요. TWH라고 하는데, 여기 연간이니까 YR 정도가 붙겠죠. 자, 여기 보면 유튜브가 연간 244 정도를 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골드 마이닝이 240, 그다음에 BTC가 POW가 200, 그다음에 이더리움 POW가 112,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뭐 게이밍, 그다음에 뭐 페이팔 정도가 현재 에너지 소비량이 많이 쓰고 있는 우리가 아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뭐로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자, 호주가 연간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238이에요. 그러면 유튜브는 호주보다 더 많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도 132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132는 이더리움의 POW 체제만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폴란드도 157을 사용하는데 이더리움만큼 쓰고 있는 거죠. 얼마만큼 많이 쓰는지, 이 채굴 자체가 얼마만큼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지를 여기서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의 POW 연간은 112로 나눠 있는데, 자, 이더리움의 POS로 바뀌면 이 112였던 게 0.01로 바뀌면서 얼마만큼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는지, 얼마만큼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전환을 하는가? 이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든다라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머지 업데이트 좀 진행 상황을 좀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자, 3번의 뭐 공개 테스트넷 모두 성공했다라고 해요. 뭐 테스트넷을 성공할 때마다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롭스텐, 뭐 세펄리아, 뭐 골리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테스트넷을 모두 성공함에 따라서 지금 머지 업데이트가 이제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터미널 총 난이도가 있어요. 일정 난이도에 도달하면 이 POW에서 POS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그 수치 자체는 뭐 587회 5경 정도, 뭐 0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에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난이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 얼마만큼의 채굴을 하냐, 뭐 터미널 난이도를 우리가 해소하냐에 따라서 예측일이 바뀐데, 그래서 이 이더리움 측에서 예측하는 건 9월 10일에서 20일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딱 기가 막히게 FOMC가 언제 있냐면 9월 21일, 22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혹은 이 FOMC와 이 머지 업데이트가 서로 중첩이 돼서 이더리움의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다. 혹은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머지 업데이트 안에는 2가지 또 업데이트가 나눠서 작용합니다. 자, 이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와 그 다음에 파리 업그레이드가 남아 있어요. 자, 이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는 뭐 그냥 합의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라서 뭐 9월 6일 날 딱 정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파리 업데이트는 실행이에요. 그래서 POS로 실행이 되는 업데이트 자체를 뭐 파리 업그레이드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전환이 돼야 실행을 하기 때문에 10일에서 20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 머지 업데이트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들인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런 세 가지 메인넷, 그다음에 터미널 난이도 지금 0이 뭐 무수히 많죠. 그다음에 뭐 벨라트릭스, 그다음 여기 있죠 벨라트릭스, 그다음에 파리스 이렇게 이어지면서 머지 업데이트가 이런 식으로 끝이 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잠시만요. 됐다. 자, 머지 업데이트의 영향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저점 이제 하락이 끝나고 우리가 1차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의 상승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한 번의 상승이 얼마나 머지 업데이트가 이 한 번의 상승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더리움의 지금 4시간 봉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131% 정도 저점 대비해서 이 머지 업데이트가 131% 정도 이 상승하는데 영향을 줬다. 자, 그럼 비교를 해봐야겠죠. 뭐와 비교를 하냐면 이더리움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자, 저점이죠. 저점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한 추세가 끝났다라는 점이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보면 이더리움은 지금 131% 상승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43% 저점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라는 호재의 영향을 받아서 이더리움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다. 이게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를 단순히 얼마만큼 상승을 했냐에 비교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하나 더 찾아봐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4시간 봉은 다시 지금 이더리움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더리움은 넘어왔는데 자, 제가 저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뭐 131% 상승한 건 알겠는데 뭐가 이제 비트코인과 또 뒤에 뭐 뻔하겠죠. 비트코인이 나오겠죠. 비트코인과 차이점이냐면 하락 추세 자체도 비트코인과 어마어마한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 뒤에 백그라운드 보면 이제 무지갯빛 이렇게 선들이 있죠. 이건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한 내용인데 보통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은 어디서 지지를 받냐면 0.618 혹은 0.5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때마침 0.618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0.5 구간 1,440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지지를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다시 지지를 받으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보통 우리가 조정, 상승을 이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의 방향성도 여기서 간단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다시 반등이 올 수 있겠다. 근데 반등의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예측하는 반등의 폭은 1580 정도일 것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인데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떨어졌나요? 지금 현재 0.5 구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0.618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0.5 구간까지 지금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똑같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4시간 봉 추세가 끝났을 때 보면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보이시나요? 여기 위치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는 0.236 라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618, 0.5 구간, 현재 0.5 구간, 많이 떨어져도 0.5 구간인 부분에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부분 넘어서 0.236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 자, 똑같습니다. 얘도 고점 찍고 내려오죠.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저항을 받았겠죠. 저항을 받아서 이제 지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예측하는 지지 라인이 0.618이라고 했어요. 0.618 라인은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지를 받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 지지도 깨져 버렸죠. 그래서 벌써 애초부터 0.5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까지 갔다. 그래서 0.5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비해 반등을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모습, 유지를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했죠.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교를 했을 때 이더리움 보시면은 지금 요 두 칸, 그러니까 여기 저항을 받고 두 칸 내려올 동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저항부터 세 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격 차는 어마어마하게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이더리움의 머지빨이구나. 이 머지 업데이트가 없었으면 분명히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도 똑같은 형태로 흘러갔을 텐데 이런 다름의 형태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더리움의 영향이다. 머지 업데이트의 영향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방향성이죠. 근데 업데이트 이후에 우리가 따로 할 것들은 없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 해서 뭘 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고 자동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채굴은 더 이상 진행이 하지 않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비탈릭 부테린은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이더리움은 55% 정도 완성이 된다라고 해요. 앞으로 45% 정도 확장성 강화 중심으로 진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머지, 여기 앞에 머지 있죠. 머지, 그다음에 서지, 버지, 퍼지, 뭐 스펄지 이렇게 이어지는 네 개 정도의 업그레이드 코스가 예정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 코스 모두 이 확장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업데이트라고 해요. 지금 이제 머지 업데이트 자체는 앞에 말씀드렸던 탈중앙화, 그다음에 뭐 유지 가능성 이 부분에 초점을 둬서 개발을 했고 나머지 이제 45% 확장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남아 있을 것이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지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겠죠. 논란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지금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날고 있는 와중에 뭐 비행기를 수리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POS보다 POW가 안정적이다. POW는 뭡니까? 채굴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고 POS는 뭡니까? 내가 스테이킹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져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과반수가 넘어서면 POS의 과반수가 넘어서면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좀 불안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락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이 상환되지 않는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 일단은 이제 POW 체제에서 사용하던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들이 POS로 바뀜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미국 정부와 네트워크 검열 전쟁 가능성 제기, 이제 탈중앙화의 플랫폼 가치 훼손이라고 하는데, 자, 이 네트워크를 검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POS로 넘어가면은 이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검증을 하는 이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 검증자들의 검증자들이 가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검증자들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규제를 어디서 합니까? 나라에서 하죠. 미국에서 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탈중앙화가 아니잖아. 나라가 이미 개입을 해버리면 너희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탈중앙화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 내용 일단 이렇게 머지 업데이트 이렇게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제가 뭐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뭐 업데이트 4개가 더 남아 있는데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가 다르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켜봐야 될 차트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다. 왜냐하면 이 머지 업데이트가 현재 시장의 방향성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차트 자체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일 것이니까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반등 구간이 왔죠. 그러면 이 반등 구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든코인 오늘 시장 제가 1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반등 구간이니까 좋은 코인 있으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